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약 0.4%, S&P 500 지수는 0.6%, 나스닥 지수는 1.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장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거래에서 6%대의 주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하락했다는 점 등이 시장에 실망감을 안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로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성과를 설명합니다. 오늘 저출생 및 교육 테마 등의 관련주들의 흐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을 단행하면서 오늘부터 내달 26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기업은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한 후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으로 재상장할 예정인데 이후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9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AI 열풍의 주역 엔비디아의 실적이 드디어 간밤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실적을 기다리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나 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호실적을 이어갔고요. 또 기업은 여기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란 히든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6.7% 이상 급락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하락했다는 점과 더불어서 또 이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일부 최상단 수준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차세대 AI 칩이죠. 이 블랙웰의 생산 지연설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실망감을 더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는 약 2.6%,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68%의 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화장품과 엔터 그리고 산업재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84%, 이 간밤 엔비디아의 실망감에 다소 지금 하락분이 나오고 있는 코스피고요. 지금 이 시각 26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거래일까지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을 이어왔던 코스피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현재 5거래일 연속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이 반도체 경계감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0.86%, 그 낙폭을 다소 넓혀가고 있고요. 지금 시각 어느새 760선을 반납하게 되면서 7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관과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 내내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 기대와는 다르게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엠폭스 관련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각으로 27일 엠폭스의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약 1,800억 원의 규모의 자금 지원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또 국내 엠폭스 환자도 역시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엠폭스 감염자가 4월부터 매달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 7월에 발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에 잠시 급락했었던 엠폭스, 특히 이 전염병 관련 테마가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다뤄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역시 예상대로 좋게 나왔어요. 2분기 실적 좋게 나왔고 3분기도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성장률에 대한 얘기 그건 뭐 이제 지나면 또 사라질 얘기들이고 블랙엘에 대한 얘기도 뭐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랙엘 판매 이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면 본격적으로 많이 팔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전 버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호퍼 버전은 이것도 많이 팔릴 거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다 나왔어요. 거기다 또 좋은 얘기 뭐 나왔냐면은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도 이제 전해지는데 왜 떨어지느냐? 제가 어제 그랬죠. 실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세력들의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익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떨어졌던 이유가 결국은 무슨 뭐 다른 얘기 뭐 얘기 나오는데 다 아니고 그냥 팔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차익 실현입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눌러놓고 가겠다는 의미인데 앞으로 계속 실적들이 좋을 거라서 누르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를 저번에 샀었어야 되는데 8월 5일 날에 그때 우리나라 시장 블랙 먼데이 때 급락하는 날 그날이 엔비디아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못 샀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조정을 받으면 이제는 노려야 되는 그런 저는 주가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요. 자 나스닥하고 엔비디아는 동일시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니까 많이는 안 떨어졌어요. 살짝 밀리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당연히 밀렸고 나스닥도 밀리고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누르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조정받으면 살 수 있다고 말씀은 드리고는 있지만 뭐 조정이 엄청 세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선 뭐 자사주 매입 소식이 아니고 자사주를 팔았겠죠. 그러니까 매입했다는 얘기는 올릴 거라는 얘기고 그래서 조정받으면 나스닥도 다시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요만큼 흔들렸다고 뭐 그렇다고 다우존스가 차트가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역사적인 고점에 떠 있고요. 그래서 어제와 동일해요. 뭐 엔비디아 물론 시간에서 지금 오늘 8%까지 빠졌다시 6%대도 떨어졌는데 그렇게 떨어지면 나스닥이 한 이쯤으로 시작하겠죠. 이쯤으로 시작했다가 꼬랑지 달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떨어지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갈고리처럼 그러니까 조정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죠. 조정을 받았다가 닿는 이 시나리오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냥 돌파되는 그러니까 어제 엔비디아 실적 좋아서 세력들이 돈을 더 넣고 땡겨갖고 폭등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한 50%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주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50%라고 했죠. 그래서 그 경우에 지금 걸리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 나스닥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은 되게 재미가 없고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다시 얘네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미국 장은 결국은 신고점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우존스도 그래서 신고점에서 놀고 있는 거고 S&P 500도 그래서 신고점에 놀고 있는 거고 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고 미국 장이 급락할 것 같으면 유럽 시장도 먼저 끝나죠. 얘네들은 먼저 장이 마감이 되는데 먼저 폭락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과 함께 아시아 시장 니케이 증시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지죠. 나스닥 선물도 안 빠져요. 마이너스 0.87인데 일단 엔비디아가 오늘 뭐 6% 8% 빠질 거 생각하고 지금 떨어진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우 선물은 또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빠질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싸게 사갖고 다시 또 땡길 생각은 있고 그렇게 해서 미 대선 테마로 걔네들은 움직이는 거고 뭐 설마 뭐 미국 대선 아니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10시에 이제 지금이죠. 이제 9시 9분이니까 10시에 국정연설 윤석열 대통령 한다고 뭐 우리나라 그 뭐 저출산 관련주, 뭐 교육, 뭐 연금, 무슨 의료 개혁, 뭐 노동 개혁, 뭐 이거 나온다고 미국이 우리나라 시장 보면서 야 우리나라 이슈 있으니까 그거 보고 걔들이 움직이겠어요? 전혀 아니죠. 미국은 우리나라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나라 뭐 폭락을 하든 뭐 급등을 하든 걔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걔네들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거예요. 미국 장은 강하고 정상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대선에 또 시선에 맞추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곧 이제 얘기 나올 윤 대통령의 오늘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었던 뭐 노동, 뭐 저출산 뭐 이쪽 이제 국정 브리핑에 대한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게 뭐가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으면은 그쪽에다 장기 투자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단타성으로 봐야 됩니다. 저출산 풀릴 것 같아요. 저출산이 해결될 것 같으면 장기 투자해야죠. 그쪽 관련주로. 근데 아닐 것 같으면 매매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테마주 장세입니다.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간단하게 짚고 왔는데요. 비록 우리 시장 잠깐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하방이 열려있는 하락은 아니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이 장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될 10시 국정 브리핑 관련 주들까지 단기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아직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금융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표적 종목, 이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HK 이노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HK 이노엔 지금 시각 흐름 잠시 살펴보자면요. 약 2.49%, 2.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45,2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HK 이노엔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엠폭스 관련주이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오늘은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 이슈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각각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인 것도 있고 면역 감염제 이슈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요즘에 되게 잘 움직이는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폐암 치료제 렉나자 이슈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중이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이슈에 있는 종목들이 얼마 전에 들었던 한미약품도 항암제도 있고 뭐 다른 신약도 있고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지만 한미약품, 한미플루, 신종플루 약도 있고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근데 얘도 비만 치료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엮여요, 제약회사들이. 그래서 HK이노엔도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하는 사이즈가 작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엠폭스 관련주도 들어가고 비만 치료제 들어가는데 두 개 다 이슈가 됩니다. 일단 WHO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점연자 수, 사망자 수 계속 증가 추이에 있다고 하고 다른 나라에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IT가 나쁘진 않아요. 저는 대마불사 IT 이거는 저는 안 바뀝니다. 미래는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IT가 안 움직이면 테마주가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좀 전에 제가 이제 기침이 나와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국정연설에 나오는 저출산이라는 이것들은 잠깐의 이슈예요.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해결될 거였으면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다 계획 세우고 다 했겠죠. 근데 이슈가 되고 나서 움직이고 나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악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망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금 문제도 그렇고 노동개혁도 붙여가지고 의료개혁은 그래도 이제 간호사법이 지금 뭐 내년에 뭐 통과가 돼가지고 의사의 업무를 일부 한다. 뭐 그런 이제 물론 반발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격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쪽은 움직일 수 있는데 나머지들은 쉽게 결론은 테마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전 테마도 좋고 이제 엠폭스 이슈 있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IT가 나스닥이 못 넘어가서 걔네들만 제일 안 좋은데 죽는 건 아니고 그쪽은 이제 나스닥이 넘어가고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천조에서 5천조, 6천조 월가에서 얘기하는 8천조는 갈 것 같아요. 지금에서 더블은 갈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월가에서 1경 3천조까지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1경 가기 전에 오히려 AMD가 추격해 와갖고 둘 다 이제 인공지능 그 반도체를 양분하는 상황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AMD도 칩 잘 만들거든요. 제가 이제 뭐 AMD CPU를 최근에 사서 꼈더니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반도체가
계속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무조건 승자 독식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텔 같은 경우가 그동안 20년 동안 혼자서 다 먹었던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 AMD가 이렇게 됐고 나중에 모르죠. 퀄컴이 그 시장을 차지할지도.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건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AMD, 엔비디아 이 주가들 때문에 이제 I 섹터들도 저는 밝게 보지만 현재로서는 테마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있는 코로나, 엠폭스, 뭐 원전, 그 다음에 뭐 전고체,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 어제 뭐 화재, 뭐 전기 화재, 뭐 지금도 잘 움직이네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그래서 지금 이런 테마주들이 한 번 이렇게 움직였다가 또 한 번 이렇게 움직였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좀 등치가 큰 마찬가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엠폭스 관련주들 싼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도 돼요. 흔들림이 심하죠. 어제 5%, 막 10% 움직인 것도 있었다. 지금 도로 8%, 10% 다시 떨어지지만 근데 HK 이노엔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묵직하고 유한양행도 묵직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좀 노출이 좀 적은 대신에 재미는 없는 다른 엠폭스 관련주들이 뭐 조만간에 움직이면 10%, 20%, 30% 움직입니다. 올라가는데 HK 이노엔은 뭐 5%밖에 안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종목이라서 이따 가격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 HK 이노엔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엠폭스 관련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 테마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에 공략해본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8월 19일 한미약품 29만 원 선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5.34%의 높은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이어서 8월 20일 KBI 메탈 3,100원, 8월 21일 한국 BNC 6,0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8월 22일 우리기술 2,105원 선을 짚어봤는데요. 11.8%의 이 폭발적인 상승률 보여주게 되면서 목표가에 완벽하게 달성했고요. 또 이어서 8월 23일 우리기술 50원을 높여서 접근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8월 26일 우리기술 동일하게 2,155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8월 27일 셀트리온 20만 원에 접근을 해봤는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2.25%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또 이어서 바로 어제 만나봤던 수젠텍 7,000원 선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역시 이 제약바이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지난 방송에서 공략해봤던 수젠텍, 오늘 장에서의 추가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주인공인 HK 이노엔, 지금 바로 매수가 만나보시죠. 자,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 관련주인데 오늘 이제 그쪽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약주가 강하긴 한데 어디가 많이 강하냐면 유한양행처럼 좀 큰 애들이 좀 강합니다. 위탁 생산 판매 내지는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이슈에 수혜가 되는 좀 큰 등치가 큰 좀 그런 쪽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FDA 승인 내지는 뭐 신약 이슈 그런 쪽들이 좀 강하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종근당, 녹십자, 셀트리온 이런 애들 위주로 좀 강하고 나머지들은 좀 흔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흔들렸다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젠텍을 얘기하자면 어제는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가격 밑으로 확 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공략을 해보겠다 해도 됩니다. 대신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지금 샀어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먹을 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변동이 크다는 얘기는 밑으로 한 번 더 이렇게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5,000원인데 5,000원 떨어지면 24% 빠지는 거고요. 5,500원 떨어지면 한 4, 5%, 6,000원 떨어지면 한 8%, 9%. 그러니까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떨어져도 한 20% 떨어져도 20%, 30%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변동이 싫으면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도 있고 이거 말고 안전하게 가는 한미약품, 셀트리온, 종근당, 유한양행 같은 애들도 있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샀다가 마이너스 8% 내일 떨어지면 또 사고 또 마이너스 8% 떨어지면 마이너스 한 17%, 20% 떨어지죠. 또 사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쨌든 가격은 미도달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그러니까 얘는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죠.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밑으로도 심합니다. 근데 위로도 심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한 20%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2% 올라가고 이러진 않아요. 오히려 5% 떨어지고 10% 올라가고 20% 떨어지고 4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골 먹히고 4골 놓고 10골 먹히고 20골 놓고, 그래서 매매하기는 좋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골 먹힐 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40골 넣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골도 안 먹히려고 하면 이걸 하지 말고 한미약품, 셀트리온, 종근당, 유한양행 뭐 이런 애들을 하면 됩니다. 잘 안 먹히고 그냥 웬만하면 두 골이라도 넣어서, 한 골도 안 먹히고 2골로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딴 쪽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이 흔들려도 그래서 재밌고 좋은 종목이다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흔들어 놓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어쨌든 미도달 됐습니다. 그래서 미도달 된 종목들은 수익률 계산을 하지 않아요. 7,000원 내려왔는데 저는 샀는데 이거 수익 난 것 같은데 왜 수익률 계산이 안 나오나요? 미도달 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들어와도 안 사진 거예요. 이게 뭐 1,000원으로 내려가도 안 사진 겁니다. 7,000원으로 줬지만 어제 안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오늘 이걸 갖고 나오지 않았죠. 만약 오늘 제가 또 갖고 나와서 수젠테 현재 가격 6,750원 사세요 그러면 카운트가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다시 보면 되는 거고, 오늘은 HK 이노엔이 훨씬 더 안전해 보여서. 자, 다음은 대봉 LS. 자, 급등명중 종목 최근에 움직였던 대봉 LS 보겠습니다. 대봉 LS. 자, 비만 치료제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비만 치료제 말고 화장품 쪽으로 이슈가 나왔어요. 뭐 피부 진전 효과, 뭐 피부 치료 효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말았으면 오늘도 강하게 갈 것이지, 아침에서 시가가 그래도 강하게 나왔네요. 9% 올라놓고 눌러버리네요. 오르고 누르고, 그리고 다시 비만 치료제 이슈가 10월 달에 있다 그랬죠. 10월 달에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 엄청 많이 팔렸고, 뭐 매출만 하더라도 6조 6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매출을 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400%에 대한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좋다라는 게 매출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고, 이전에 또 치료제는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됐어요. 뭐 7%? 뭐 이 정도? 근데 얘는 15% 정도의 효과를, 그러니까 체중 감량 효과를, 그러니까 100kg인 사람이 15kg 빠지는 거고 80kg인 사람이 68kg까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이제 효과가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효과가, 왜냐면 우리나라 뭐 강남의 성형열품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 이게 사람이 욕구잖아요. 미에 대한 욕구, 젊어지고 싶고. 근데 이제 살만 빠져도 사람이 성형한 것 같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마찬가지, 유럽에서 잘 팔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팔릴 리가 없고, 원래는 뭐 위고비가 아시아나 이런 작은 시장에는 들어올 생각이 원래는 없었다라 그러는데 그게 아닐 거예요. 뭐 기사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아시아 시장, 일본이라든지, 일본은 왜 안 들어와? 일본은 인구도 많은데.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 작은 시장에는 들어올 생각이 처음에 없었다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워낙 지네들이 잘 팔리니까, 유럽이 잘 팔리니까 거기 팔리느라 바빠갖고 아시아 시장으로 안 들어왔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팔 만큼 팔았으면은 이제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러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뭐 광고도 뭐 연예인들 나와서 또 위고비 또 광고하고, 그렇게 해서 매출 좋고,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 올라가려고 앞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얘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한양행, 한미약품 많아요. 이쪽 비만 치료제들, 뭐 제약회사들이 뭐 신약 관련주, 뭐 비만 치료제, 뭐 관련주, 뭐 원료 의약품 뭐 이런 거 싹 나중에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이려고 뭐 매집도 돼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대봉 LS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눌리지만 기다려보고, 일단 10월 달에 이제 들어오는 이슈니까 9월 달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10월 달 이후에서 판매가 괜찮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한 번 더 휘날레를 주면서 좀 더 세게 움직일 것 같은 섹터이니까 이슈는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한미약품. 자, 재미없는 종목이라 그랬죠? 재미없어도 손실날 종목은 아니고 지금 대형주들이 흐름들이 좋으니까 얘도 비만 치료제로 들어갑니다. 신종플루, 한미플루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많죠.
항암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제 제약주들은 렉나자 이슈로 인해서 이제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제 기사 찾아보니까 이중항체에 대한 얘기들도 요즘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역인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는데 이 바이러스가 한 가지 작용만 해가지고 몸을 공격을 하면 그거 한 가지만 막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양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두 가지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발이 이중항체도 있고 삼중항체도 있고 그런 대부분 그런 회사들은 또 대형 회사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전처럼 또 면역 항암제, 자가 면역 치료제 아니면 뭐 당뇨병 신약 뭐 등등등 이런 이슈를 해가지고 이런 제약회사들의 큰 것들이 하여튼 지금 흐름들이 좋아요. 큰 것들이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 9월달에 통과될 미국의 생물보안법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호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래저래 어쨌든 간에 한미약품도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흔들릴 때에서도 제약주들은 잘 버티고 잘 괜찮죠? 그래서 수익은 크진 않아요. 5.3%.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HK노엔 가겠습니다. HK노엔. 자, 일단 전고점을 돌파한 패턴인데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정도 하고요. 엠폭스 관련주,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일단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좀 조정받기를 좀 기다리시죠. 한 44,000원, 44,000원으로 밀리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대형주니까 이거 뭐 이게 도망가질 않아요. 그냥 잘 안 도망가고 또 누를 거예요. 여기도 누르잖아요. 그래서 누를 때,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내려올 때 살살살살 사 놓으면 재미는 없어요. 그냥 한미약품처럼 천천히 살살살살 올라갑니다. 뭐 강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원하면 아까처럼 수젠텍처럼 뭐 미코바이오메드, 진메트릭스, 그러니까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5% 8% 빠지고 이런 종목들, 이런 애들이 빠지는 것도 심하게 빠지지만 올라갈 때도 심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0골 먹히고 40골 넣는 방법을, 그러니까 빠른 종목을 원하면 아까 그런 쪽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고 20골 먹히고 20% 빠지고 40골 넣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변동성이 심한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걸 싫다면 그런 게 이제 막 20골 떨어지면은 막 무서워갖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HK노엔,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20골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있는 종목과 좀 차별을 해서 잘 공략하시면 되는 종목으로 오늘은 HK노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표적 종목 HK이노엔 만나봤고요. 44,000원에 매수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매수가와 보유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어제의 표적 종목이었죠. 이 수젠텍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어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와준 터라 오늘은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약 7% 가까이 내려가게 되면서 6,7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 뭐 이슈는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저점이 어디예요? 5,000원이죠. 고점이 어디예요? 11,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5,000원, 올라가면 뭐 10,000원, 11,000원. 그 중간에 애매하면 뭐 8,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뚫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또 떨어지면 여기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여기서 무조건 급등할 걸 생각하고 들어가면 5,000원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서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단가를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돼요. 토끼가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죠. 치타는 더 빨리 움직이죠. 그 빨리 움직인다고 뭘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걔네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나부늘보는 느려요. 그래가지고 뭘 할 게 아닙니다. 왜? 걔는 원래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새는 날아다닙니다. 왜 날아다니냐고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날개가 있으니까. 돌고래는 바닷속에서 삽니다. 왜 땅에 안 나오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얘 보고 너는 왜 자꾸 급락을 하고 왜 자꾸 급등을 하냐. 얘는 태생이 그래요. 지금 움직이는 게. 천천히 가는 게 있고 빨리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나쁜 게 아닙니다. 얘가 여기서 5천 원 떨어진다 그래서 너 나쁜 애구나. 아니에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애예요. 원래. 그래서 떨어지면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저점 매수, 분할 매수해서 다시 급등하면 팔고 하면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게 떨어지면 5천 원이라 얘기했지만 뭐 세력들이 싸게 줄 생각이 없으면 6천 원에 멈출 수도 있고 5,500원 멈출 수도 있고 지금에서 멈출 수도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거에서 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한 8천 원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고 세게 올라가면 10,000원, 11,000원에 걸리는 자리니까 올라올 땐 더 잘 팔아주고 매매 종목입니다. 재밌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5천 원으로 떨어지더라도 놀라지 말고 잘 추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0만 9천 원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약 4.5% 강하게 올라서면서 11만 8,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오늘 또 이 미국의 테라파워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현재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주가입니다. 워낙 좀 공급난이 심한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이다 보니까 이 공급 계약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호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솔루션 듣고 올게요. SK바이오팜은 원래 실적이 좋았고 괜찮은 회사였죠. 그동안 제약주들이 맨날 안 움직이고 안 올라가고 고생을 했지만 뭐 올해서부터 종목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아났고 녹십자도 많이 올라갔고요. 유한양행은 뭐 역사적인 신고점 다시 돌파하고 강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대형 제약사들이 이래저래 별의별 이유로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를 좀 핑계를 얘네들이 대려면 그냥 가장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금리 인하 수혜주다. 그럼 가는 거예요. 뭐 임상 다 필요 없습니다. 신약 다 필요 없어요. FDA 다 필요 없습니다. 올라가고 싶으면 금리 인하 수혜주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죠. 이번엔 확실하게 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그냥 얘네들하고 수혜주예요. 과거에서는 그런 얘기로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올라가려면 그래요. 올라가려면. 그래서 얘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약주들이 심상치가 않다,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고 그리고 제약주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은행주, 증권주, 조선주와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갈 듯, 안 갈 듯, 갈 듯, 안 가다 한번 돌아서니까 계속 올라갔죠. 근데 작년에 은행주하고 제가 조선주 작년에도 추천했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 안 갔어요. 지수가 말을 잘 안 들어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돌리더니 계속 지금까지 올라와서 조선주도 꽤 많이 올라왔고 증권주, 은행주도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그때와 비슷합니다. 제약주가.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뭐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조정받으면은 추가 매수를 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10만 9천 원. 아주 바닥에서 싸게 사지는 않았네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조만간에 한번 눌리기는 할 텐데 눌릴 때 좀 불안할 거예요. 수익 얼마 나지도 않았는데 내려온다고. 그래도 나빠 보진 않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산주 느낌이 납니다. 현대로템 느낌. 제가 작년인가 현대로템 추천하고 나서 이것도 길게 보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여기 돌파가 된 이후에서는 별로 제가 언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 돌파하기 전에서 바닥에 쌀 때서는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추천은 못하고 그냥 그때 얘기했던 건데 방산주 잘 가죠.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나요. SK바이오팜. 그래서 끌고 간 것도 괜찮고 대신에 끌고 갔을 때서는 주가가 맨날 못 갑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맨날 가는 거 봤어요? 미국 시장 기침만 맨날 떨어지는 거 맨날 봤잖아요. 그래서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든지 9만 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3개월, 6개월 동안 9만 원으로 잠수 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면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세요. 지금 10%니까 뭐 3분의 1, 5분의 1 조금씩. 왜냐면 지금 올라올 만큼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은 얼마든지 조정을 받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얘 목표 가격은 어디냐? 고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요 N자 목표치가 여기 걸려서 그렇지. 아까 현대로템 봤죠? 현대로템 이만큼 갔죠? 얘도 그럴 수 있는 종목이에요. 현대로템처럼 현대로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만큼 갔듯이 얘도 뭐 25만 원, 30만 원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기 목표치를 거의 지금 채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15만 원 여기가 계속 한 번은 눌릴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조정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뭐 얘기는 복잡했지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흔들린다 싶으면 왕창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또 밑에 다시 사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올해는 17만 원까지 정도만 보세요. 올해는 17만 원 정도. 내년은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그렇게 보셔도 저는 제약주가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전 KP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9,700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또 최근 원전 섹터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으로 시끄러웠었던 적이 있죠. 오늘 또 국정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잠시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약 1.4%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42,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코멘트를 같이 주셨는데요. 이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좋을까요? 조만간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주실까요? 저는 길게 볼 때에서는 결국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 붐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가져갔을 때에서 더 올라가지만 그 전에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차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중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가져가면서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여기를 노려보면서 가져가겠다. 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안 빠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전에 36,000원, 34,000원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이전에서 했을 때에서 미국 법원에서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지만 만약에 들어주지 않고 이번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준다. 그럼 죄다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34,000원으로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나중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둘이 손잡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을 개척하러 갈지 아니면 뭐 혼자서 미국만 혼자서만 할지 뭐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거지만 근데 저는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회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저는 실마리를 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 저항고점 저항대 부딪히고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팔았다가 흔들면 다시 사거나 아니면 지금 원전 테마주들 이거 말고도 딴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원전 체코 총리가 원전 때문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슈가 있으니까 얘를 비롯해서 다 움직일 수 있는 이슈는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걸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걸 승부 보려고 하지는 않아도 된다. 왜냐면 이게 날아가면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술도 줬잖아요. 얘는 관계 없잖아요. 제가 날아가면 우리 기술을 쫓아 들어가면 되죠. 한전 KPS 절반 팔았는데 상한가 가버렸네. 그럼 우리 기술 바로 들어가면 얘도 상한가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리면 된다는 얘기. 아직 덜 올라간 쪽으로. 한전 KPS 지금 저항대 부딪혀 있는데 수익이 나긴 났는데 매수 가격이 37,000원도 아니고 39,000원대에서 샀다면 지금 정도에서 미리 팔고 상황을 보고 얘가 상한가를 가면 다른 놈을 쫓아 들어가는 방법. 근데 얘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 팔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기다렸다 또 딴 거 또 싼 거 사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가시고 장기 투자를 할 거면은 중간에 많이 흔들려도 저는 괜찮아요. 뭐 이거 마이너스 반토막 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저는 갈 거라 보는데 그 흔들림을 못 참을 것 같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 방법대로 지금 정도에서 한번 파는 거예요. 팔았는데 상한가 간다? 딴 거 사면 되죠. 팔았는데 하한가 간다? 팔길 잘했죠. 다시 주우면 되죠.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75,7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장 초반 대비 하락폭이 다소 넓어지고 있습니다. 약 2.8%가량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시각 74,2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유독 시장이 엔비디아에게 가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만간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 솔루션 듣고 올게요. 자,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저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망하지도 않을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려도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을 가져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보유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현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차트를 보면은 얘가 왜 떨어져요?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엔비디아하고 나스닥이 급등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가 좋다니까요. 나스닥이 폭등을 하고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면 삼성전자를 할 게 아니고 반도체 장비주로 가야 되죠. 근데 반도체 장비주보다 삼성전자가 유리한 부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20% 30% 빠질 때 얘는 5% 10%밖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덜 빠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아니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어제 현대차가 120조 뭐 투자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든지 마찬가지 뭐 그런 이제 전기차 배터리 뭐 방지책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그쪽에 이제 이슈가 붙는 애들 그리고 원전 테마주 같은 경우도 대선 테마 그다음에 풍력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 대선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이제 테마주 쪽으로 보는 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막 스님처럼 돛 닦는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매매를 해서 지금 당장 1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면 그냥 팔아버리고 테마주로 돌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이죠. HK 이노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약 2.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5,35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여전히 출회되고 있는 코스피 시장 0.83% 여전히 하락폭 유지하고 있고요. 2,666선 지나가면서 지금 시각 삼성전자는 약 2%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약 5.8%대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 동반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0.5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벌써 758선까지 밀려난 코스닥 시장. 오늘 이렇게 해서 양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과연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볼지 저희 전문가님 중간 시황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국정연설을 지금 뭐 하고 있을 거긴 한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고 관련주들이 뭐 움직이나 찾아봤는데 움직이는 것은 아직은 없네요. 뭔 얘기가 큰 게 없나 보죠. 어쨌든 그 과제들이 다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뭐 10년, 20년 동안 논의를 했지만 뭐 앞으로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고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의료개혁이라든지 저출산 이런 부분들 다 어려운 이제 논의 과제들이죠. 그래서 이슈가 잠깐 됐다가 해결이 안 되면 실망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쪽은 좀 조심을 하시되 오히려 이슈가 되는 제가 얘기했죠. 그 전고체 배터리인데 지금 올라갈 때 하면 안 돼요. 흔들 때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오늘 강하게 움직이듯이 저게 이제 어제 현대차 이슈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당정 해가지고 뭐 그쪽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한다. 오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한번 논의를 한다고 했었죠.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사건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 논의를 지금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게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 텔레그램이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협조가 안 됩니다. 협조가 안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 해결은 안 될 겁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링 정도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배터리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거 조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배터리가 50% 충전되는지 80% 충전되는지 뭐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이제 방지책이지 불이 안 나게 하거나 이거는 지금 없단 말이죠. 터지지 않게 하거나 없고 그렇다고 전고체 배터리가 당장 상용화돼서 개발이 돼서 쓸만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아마 지금 개발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마 성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지금 나왔어요. 2030년에 나왔다 칩시다. 나왔는데 성능은 일단 불은 안 나요. 전해질이 없고 그 액체가 아니고 불이 안 납니다. 뭐 그냥 뭐 두들겨 패도 그다음에 불로 가해도 터지지도 않는데요. 모든 장점은 다 좋은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충전을 했어요. 충전 속도가 빠르다고 쳐도 뭐 100km도 못 가. 지금 전기차는 충전하면 뭐 500km도 가 400km가 간다 그러잖아요. 저 전고차는 예를 들어 100km밖에 못 간다. 그러면 일단은 저 같아도
별로 손이 안 갑니다. 뭐 두 번째, 출력 같은 경우도 전해질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출력도 많이 약하다. 그러면은 상용화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휘발유차, 경유차 그 정도 수준의 그 흐름으로 온다 그러면은 저 전고체 배터리가 참 좋을 텐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대감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에 움직이는 전고체 배터리처럼 지금 이슈가 살아있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어제 오늘 해서 좀 흔들렸다가 이게 또 이슈가 되면 마찬가지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기사 났는데 속수무책이래요. 속수무책. 텔레그램 그 막 거기 있는 애들이 방도 폭파도 안 하고 걔들이 막 놀린답니다. 막 오히려 막 조롱을 하고 자기 못 잡으니까.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당국은 속수무책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처럼. 그래서 그쪽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전 테마라든지 일정들 남아 있는 것들, 그다음에 해리스, 그다음에 트럼프 테마 9월 10일 날, 그다음에 10월 9일 날인가요? 하여튼 10월 1일인가? 하여튼 그때 또 2차 또 토론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매매로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자, 차트 한번 잠깐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일단 하루 이틀 더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급락은 없어요. 안 빠집니다. 급락 없어요. 떨어질 생각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급격하게 급등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IT가 쥐약이 됩니다. IT가 안 가요. 급락하지 않으면. 근데 얘네들은 급락도 안 해요. 옆으로 횡보해버리면 뭐만 줘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테마주만 난리가 납니다. 전고체, 뭐 딥페이크 관련주, 원전 테마, 갑자기 가상화폐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뭐 풍력, 뭐 태양광, 뭐 자동차 부품주, 전고체 배터리, 뭐 그다음에 원격 의료 관련주, 뭐 등등등. 그러니까 IT만 빼고 남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뭐 비만 치료제,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뭐 신약 관련주, FDA, 그다음에 코로나, 엠폭스 이런 애들만 돌아가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면은 오늘은 그렇게 움직였고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서 갑자기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은 테마주는 또 좋아요. 테마주는 어디를 가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IT도 같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IT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지금 쥐약입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와야지만 움직이는 거고 테마주는 미국 시장이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럼 선택은 지금 현금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테마주가 더 좋다니까 그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슈는 계속 오늘도 봐봐요. 전고체 배터리 지금 뭐 17%, 18%, 5%, 6%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매매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슈에 좀 집중을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 정책 브리핑 관련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현재 나스닥이 역사적 고점 라인을 기대를 모아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이 낙폭이 과대한 순환매, 테마주 매매를 전략적으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HK 이노엔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